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지 오늘로써 정확히 5년을 맞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에 최대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한편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공방이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00만 명의 무보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미가입률은 10.5%로 1960년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시행 5주년을 맞아 이 같은 통계와 함께 당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던 영상을 다시 게재하며 여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 역시 오늘 곳곳에서 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I was able to afford those premiums. They were about $300 a month. I spent the entire year of 2012 in treatment. 5 months of chemo, 4 surgeries, including a double mastectomy and reconstruction, and then radiation. It's been 3.5 years, and I am now cancer-free. I am alive today because of the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가장 큰 업적은 그러나 여전히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보험료와 벌금을 강제하고 있고 민간 보험사에게 이익만 가져다주며 의료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케어 시행 5주년인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16일간의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주도했던 공화당 의원의 오늘 출마 선언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늘 출마 연설에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외쳤습니다. Washington wants Obamacare. The people want liberty. 최근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상원의원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오는 6월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의 위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예고돼 있어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케어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파행으로 치달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점입 가경입니다. 이번엔 공탁금 반환 문제를 놓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6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 하지만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선관위가 새로운 도전자인 김민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후보 간 경선은 법정소송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공탁금 반환 여부를 놓고 검찰의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네, 인베스티게이션이 오픈이 돼 있고요. 검찰에 저희가 2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건은 10만 부 공탁금, 선거 공탁금 10만 부를 돌려달라는 그런 고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인의 그 사무총장이 공문서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 저희가 2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김민선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시간을 앞두고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선거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공탁금 10만 달러를 전액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선관위의 사용 후 잔여금 6만 4천 달러는 돌려받은 상황.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공식 캠페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떠한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아직까지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 측은 스스로의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선거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공부를 해서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에 걸리는 일은 하진 않았습니다. 김민선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승기 회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그 어떤 판결이 나건 한인사회 봉사직을 둘러싸고 미국 법정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이미 한인사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인회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난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이제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미국에선 처음으로 시도되게 될 무인 자동차의 대장정.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 무인 자동차가 처음으로 미 대륙 횡단에 도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3,500마일의 대장정을 사실상 운전자가 없이 횡단하게 됩니다. 성공할 경우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운행한 최장거리 기록이 됩니다. So we are about to embark on the first and longest trip across the United States with an automated car. So we'll be driving from San Francisco to New York over the next several days in time for arriving in time for the New York Auto Show.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장착한 이 SUV 차량은 이미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시험 운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거리 정지 사인, 차선 변경을 통한 고속도로 진입 등 까다로운 조작도 무리 없이 해냅니다. 탑승한 운전자는 혹시 모를 비상시에만 차를 조작하게 됩니다. This is sort of the next step. So this car is capable of driving on its own at highway speeds, changing lanes automatically, making its way from on-ramp, merging into traffic, and all the way to off-ramp. So it's the next step, and this is something we see coming to market in the next couple of years. 현재 무인 자동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기기들의 가격. 핵심 기술인 레이더 장치만 개당 7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하지만 1919년에는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는 무인 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이처럼 미래형 자동차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가 관심거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이렇게 운전자가 손을 놓고도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 차량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이세호 특파원입니다. 벤츠가 개발한 캡슐 형태의 콘셉트카입니다. 여느 차량과는 달리 운전을 하다 뒤돌아서서 뒷자리 승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 안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돼 있어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없어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하는 미래형 자동차입니다. We'll see cars like that driving or mobility in the future is what I said. It's not stress at all. It's something to enjoy, to socialize. 도요타는 차량에서 레이더를 발사해 100m 이상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 운전차를 개발해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種類のセンサー、目を持つことにより高い性能と安全性を両立させていることです。 혼다와 닛산도 차량 주의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자동 운전 차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운전하는 미래형 차는 오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 운전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 IT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구글과 애플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동운전 차량 시장은 오는 2030년에는 48조 원 규모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8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미일 두 나라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경제와 안보에서 한층 돈독해진 양국 관계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일본 방문이 끝나자마자 미 백악관이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8일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 만찬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안보 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 기후변화 등이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한층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관련 아베 총리의 언급도 관심사지만 구체적인 수준을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We've been clear and have continu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pproaching historical legacy issues in a manner that promotes healing and reconciliation for all parties. 아베 총리는 방미 기간에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올 상반기 한미일 간의 활발한 외교 접촉이 펼쳐지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유엔이 이달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오는 30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논의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입니다. 안건은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당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쏘았습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제재위원회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도 함께 논의합니다. 지난달에 나온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개발국은 2013년 4월 유엔 제재가 시작된 직후에 신설됐습니다. 이런 사실 등을 토대로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피해가며 계속 유엔 결의안을 위반해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결의 위반이 공식 확인되면 다음은 안보리입니다. 관심은 반복되는 결의 위반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월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